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언제부터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법원에는 언제쯤 나가야 되는지, 또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해야 할 일과 신청해서 면책 결정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이 서면을 작성해서 그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서면이 접수되면 그때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비로소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곧바로 회생위원이라는 사건의 담당자를 지정해서 사건의 검토와 관리를 맡기게 되는데요. 회생위원은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금지명령 발령 여부에 관해서 검토합니다. 이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독촉이나 변제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가 더 이상 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실무상 보면 최근 대출이 과도하거나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이 금지명령을 발령해 줍니다. 보통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사나흘이면 금지명령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곧바로 이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회생사건을 신청함과 동시에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금지명령이 발령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법원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검토 포인트는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 계획안을 수립했느냐 하는 그 여부를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채무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또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시하는 변제 계획안의 청산가치가 제대로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청산가치를 검토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변제 계획안을 짤 때 주장했던 채무자의 소득, 이 소득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이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채무자가 이전 소득에 비해서 현재의 소득이 너무 많이 줄었다든지, 또 최근에 취업을 해서 그 소득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 소득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인지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 매출과 매입이 있을 텐데요. 이 매출과 매입이 투명하게 잘 처리가 됐는지도 살펴보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자, 이렇게 채무자의 소득을 다 검토해서 문제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채무자가 받은 대출, 이 대출을 받아서 어디다 돈을 사용했는지 이 사용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통장거래 내역서나 카드거래 내역서를 살펴보면 이 대출금을 주로 어디에 썼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서를 필수적인 제출 자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산가치, 그리고 수입, 소득, 그리고 그 대출금의 사용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법원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고칠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보정 권고라고 하는 것을 내는데요. 개인회생 사건은 90% 이상 이 보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보정 명령이나 보정 권고는 법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정서 제출까지 끝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한 사건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개시 결정은 채무자가 수립한 변제 계획안을 계획대로 이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결정이죠. 그래서 이 개시 결정이 나오면 이제 구분응선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이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무를 보면 회생 신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빨라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거의 1년 가까이 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청주나 부산, 수원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결정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시는 분들은 수개월치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시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이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집회기일을 정해서 통지하는데요. 이 신청인은 이 채권자 집회기일에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이 집회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지만 채무자는 이날 참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에 채권자 집회기일에 꼭 참석하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권자 집회에 참석까지 했다라고 하면 드디어 이 변제 계획안의 인가라는 과정이 남게 되는데요. 이 변제 계획안의 인가 결정은 채무자가 개시 결정 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또 채권자 집회기일에도 참석하고 이러면 대부분 인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인가 받기 전에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인가 결정 역시 늦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밀린 변제금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이 변제 계획안 인가 결정이 나면은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집행되었던 압류의 효력도 완전히 상실되는데요. 그래서 인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 압류 집행 해제를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제 계획안이 인가된 후에 이 변제 계획대로 3년 전후의 기간 동안 잘 납부하시게 되면 드디어 마지막 절차가 남게 되는데요. 바로 이 면책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면책 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최종 목적이죠. 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그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채무들, 이 채무들이 전부 다 탕감이 됩니다. 채무자는 마지막 회차 변제금을 다 납부한 다음에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면책까지 문제없이 진행됐다라면 드디어 개인회생 절차가 종결되면서 내 앞에 있던 모든 채무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면책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신용평가원에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부터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5 내지 6등급 정도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원에 있던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기록마저 완전히 삭제되면 이때부터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부터 면책까지 그 절차 진행 과정에 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